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얼마 전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Baa3에서 B3로 한 번에 6단계나 강등시켜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놀란 소식을 전한 로이터 통신은 무디스가 단일 정부 기관에 대하여 한 번에 6등급을 강등한 사례는 오직 1997년의 대한민국뿐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IMF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던 대한민국 역사를 러시아가 그대로 밟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에 닥친 위기가 워낙 다양하니 모두 뭉뚱그려 경제위기라고 말할 뿐이지, 사실 러시아는 쇼핑몰에서 러시아의 통화인 루블을 뿌리는 사람이 나오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통화 가치가 박살이 나는 상황이기에 어떻게 보면 1997년의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외환위기의 상황에 처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동안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러시아가 쌓아놓은 외화자산이 세계에서 5번째 수준이었다곤 하지만 러시아가 그 모든 달러를 생달러로 창고에 쌓아두는 것은 아니었죠. 해외 채권 등 여러 자산을 분산 보관하는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러시아는 현재 그간 경제제재를 받아오던 쿠바, 미얀마, 베네수엘라, 북한, 시리아, 이란을 제치고 한 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제제재를 받는 국가에 올라섰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해외 채권을 매도하는 것도 불가능해졌고 영란은행에 보관 중인 2298톤의 금도 동결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쎄빠지게 벌어놨던 달러가 알고 보니 휴지? 라는 놀라운 상황을 맞닥뜨린 것인데요. 심지어 지난 6일 무디스는 B3 등급으로 강등했던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한 차례 더 떨어뜨려 CA 등급으로 낮춰버렸는데 이것은 무디스가 평가하는 국가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경제가 폭삭 망해버린 쿠바, 베네수엘라보다도 밑으로 추락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지난 8일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C로 설정하여 앞으로 러시아는 북한이 수십 년간 보여주고 있는 고난의 행군보다 더 심각한 국민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서민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어떻게 끼니를 때우느냐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도 전후 미군으로부터 받는 초콜릿, 스팸 등으로 간신히 연명하여 경제 부흥의 초석을 쌓았듯이 말이죠. 사실 러시아는 소련의 붕괴 직후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주기적인 경제 위기를 겪었기에 나라가 힘들 때마다 서민들이 찾게 되는 비상식량에는 어느 정도 공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한국과의 연이 닿아 있는데요. 소련의 공산체제가 붕괴하면서 소비재 산업, 특히 식음료 시장은 한순간에 공백을 맞이하게 됐고 이곳을 공략해낸 것이 한국이었기 때문이죠. 차와 케이크를 함께 즐기는 러시아 식문화에서 비교적 저렴한 값으로 러시아인들의 입맛에 맞는 공략에 성공한 것이 오리온 초코파이이기에 현재 초코파이는 러시아에서만 연간 7억 개,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국민 라면인 팔도 도시락 역시 러시아 내 시장 점유율 60%로 압도적 1위이고 연매출은 2천억 원을 돌파해냈을 정도로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놀라운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기 전인 한 달 전 불과 2월 초에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민생 경제가 힘들어지자 러시아의 서민들은 도시락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위해 마트에 있는 도시락을 있는 대로 쓸어 담아 현지 마트에서는 도시락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발 서민 음식인 도시락, 초코파이에 대한 서민들의 수요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러한 러시아 국민들을 절망시키는 소식이 새로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러시아에서 초코파이, 도시락 등의 식품 사업을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재료 수급과 물류난의 문제가 터지고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게 된다면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현지 공장의 가동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현재 있는 한국 인력들은 내수 중심 사업을 벌여왔기에 국제 제재로부터는 큰 영향이 없다 말하면서도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어쩔 수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 루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정하여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을 통해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뒀죠. 물론 현재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하였을 때 러시아인의 94.8%가 한국인을 좋아할 정도로 러시아인들은 한국에 압도적 호감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 소비자가 좋아하는 브랜드 1위에는 한국의 삼성이 압도적일 정도로 러시아는 한국이 과거 보여줬던 의리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러시아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며 러시아 경제가 대규모로 붕괴했을 당시 모든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불이 나게 탈출할 때 유일하게 의리를 지켰던 것이 한국 기업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1998년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전쟁 촉발, 민간인 학살이라는 죄명을 실시간으로 쌓아올리고 있기에 아무리 한국이라고 한들 무작정 러시아에게 대인배적 면모를 보여줄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인데요. 심지어 러시아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냐, 독재 정권인 푸틴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다. 오히려 러시아 국민들의 반전 시위를 일으키고 있기에 정부와 국민은 분리하여 봐야 한다 라고 했던 전쟁 초반 여론도 서서히 뒤집혀가는 추세이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심화됨에 따라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러시아 일반 국민들은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정도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서고 있으며 일부 극단적인 이들은 Z 심볼을 그리며 전쟁 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Z 심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승리를 위해라는 뜻의 자파비에데의 첫 글자, 서쪽 우크라이나로의 진격을 의미하는 자파드의 첫 글자, 크렘린궁의 표적 1순위 젤렌스키 대통령의 첫 글자를 뜻한다는 등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긴 하지만 이것이 러시아 이념과 국가 정체성의 새로운 상징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각종 세계 여론을 접하며 러시아가 나쁘다고 받아들였던 러시아 일반 국민들은 러시아가 해외 인터넷 사용을 금하고 각종 세계의 제재를 받음에 따라 되려 억울함, 피해의식이 심화되고 있죠. 때문에 정상인의 시선에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던 푸틴의 주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세력을 격퇴하여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눈, 귀 틀어막고 무조건 신뢰하는 러시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러시아인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온갖 트롤 짓을 시작하고 있는데 얼마 전 한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던 러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 2명이 탈출했죠. 탈출한 러시아 중 1명은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인물이고 나머지 1명은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한 뒤 강제 출국을 앞두고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 중이던 인물이었기에 이들의 탈출 소식은 한국인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거처럼 러시아에 대한 의리를 지켜 러시아의 민생을 챙겨주기에는 전범국 러시아가 지금 보이고 있는 만행의 수준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직도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똥볼이나 차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 과거 러시아의 전투기가 일본 영공에 접근하자 이에 불가치 항의를 했다가 러시아가 우리 공군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 지도를 20분 만에 지울 수도 있다 라고 협박하자 아베 총리가 푸틴에게 헐레벌떡 뛰어가 맞이하는 굴욕적 모습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 현재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로 인해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보이니 이때다 싶어 쿠릴 남단 4개 섬은 우리의 영토라며 러시아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열받은 러시아는 현재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려는 사도광산에 대해 러시아는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반응을 이해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지른 범죄 행위를 인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한다라며 전범국인 일본은 가만히 찌그러져 있으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서민들이 제발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길 바라는 한국 기업들과 달리 일본에서 건너 민생 기업들은 현재 러시아인들에게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2019년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을 맞닥뜨리며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한국에서 있던 망원 기지를 버리지 못했는지 러시아에서도 새치어를 잘못 놀려 패망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적 브랜드들이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며 철수를 선언하고 있을 때 유니클로의 모회사인 패스트 리테일링 회장은 지난 7일 의류는 생활 필수품으로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살 권리가 있다며 러시아에 끝까지 남아 러시아의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배짱 발언을 했죠. 과거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의리를 지켜 얻어낸 국민적 인기가 부러워 이를 벤치마킹한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지금과 그때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고 그 한국 기업들조차 철수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패스트 리테일링 측의 발언은 오직 전범 행위를 감싸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니클로의 발표가 있은 직후 그들은 전 세계인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 심지어 일본인들조차 이미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 리스트에 포함되었는데 무슨 생각이냐며 조롱했습니다. 세르게이 코르순스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니클로를 비판하고 나서자 유니클로는 작심 발언을 하고 겨우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10일 인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침략을 규탄한다며 러시아에서의 철수를 선언했죠.
참으로 옹졸하게 짝이 없는 판단력입니다. 유니클로는 애초에 우크라이나에도 담요, 히트텍 등 20만 점의 지원 물자를 보내기로 했으나 우크라이나의 반대 여론을 맞아 해당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러시아 내 일본에 대한 여론 역시 의리를 지킨다고 하더니 욕 좀 먹는다고 바로 꽁무니를 내뺀다. 의리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치졸한 나라, 역시 일본답다라며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세계 여론은 심상치 않자 닌텐도, 소니 등의 대기업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미 한번 망쳐버린 박쥐 이미지는 웬만해서는 고쳐지기 힘들겠죠. 앞으로는 아무리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 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일본의 망가, 헨타이 장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인데,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AV 제재를 발표해야 그나마 세계로부터 유한 제재를 했다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